네, 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 순서입니다. 지방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8월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이끌어갈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 내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선 대표로 비대위에 합류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비대위원 연결해서 비대위의 성격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또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양시청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예, 지금 아주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비대위원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자, 초선을 대표하는 비대위원 제의를 받으셨을 때 선뜻 수락을 하셨는지 아니면 좀 고민을 했는지요? 보통 이런 걸 선뜻 수락할 사람은 별로 없죠. 그렇죠. 고민을 예.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러나 당원의 입장에서 우리 당이 변해야 된다. 변하는데 저에게 일정한 역할이 요구된다면 그걸 하는 것도 당원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라고 봤기 때문에 초선들의 의견을 모아서 바꾸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내일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를 거쳐서 비대위 체제가 이제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여성과 청년 또 기타 목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로 비대위원 3명이 더 선임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새로운 추가로 이제 3명의 비대위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뭐 인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이 오가고 있나요? 의견이 오가고 있다기보다도 비대위 공식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 회의 때 논의할 건데 출범 이후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이럴 때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 게 좋겠느냐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각 비대위원들이 나름 이 비대위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일지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떨지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수렴 과정이 더 중요하죠. 예. 출범 이후에 의견을 모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비대위원도 인선을 마쳐야 되겠죠? 최대한 빠르게 해야 되겠죠. 이걸 네. 가지고 인선을 안 하고 주저한다는 것 자체도 그 짧은 비대위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네. 빠르게 할 겁니다. 예. 자, 민주당 비대위의 성격을 두고 관리형이 될 것이냐, 혁신형이 될 것이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어쨌든 혁신형 비대위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혁신형 비대위를 천명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난번 비대위를 한번 보면 네. 그때도 대선 패배에 대한 쇄신 그리고 지선 관리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네. 쇄신은 쑥 들어가 버리고 지선 관리에만 몰입해 버리는 그런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근데 지선까지 패배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일이 없듯이 관리형 비대위로 전당대회를 치른다. 이랬을 때 국민들이 볼 때는 저 당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반성도 안 하고 성찰도 안 하는 것이다. 이럴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걸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당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이 맞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 되어야 될지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짧은 기간이지만 혁신형 비대위로 출범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정되어 있는 전당대회가 8월이고요. 한 비대위 활동이 2개월 남짓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혁신형 비대위가 과연 그 이름 그대로 당의 체제를 바꿀 수 있을 만한 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좀 있거든요. 해야 되는 거죠. 해야 할 된다. 수 있느냐보다도 네.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과제가 나오면 새로운 지도부에 넘길 수도 있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각 의원들과 당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수렴을 해서 가장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내고 그걸 해야지만 당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상태로는 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혁신위가 목표로 내세우는 과제 아직 뭐 출범하기 전이어서 뭐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은 없죠. 예, 출범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초선뿐만 아니라 당의 원로나 각각 사람들, 의원님들하고 당원들한테 우리가 뭘 했으면 좋겠냐, 무엇이 잘못된 것 같냐,
이런 부분을 계속 물어보면서 의견 수렴을 하고 그것이 내일 이제 공식 인준이 되게 되면 비대위원들이 모여서 과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의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을까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심과 민심의 괴리 현상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당의 그러니까 당원들의 뜻에만 맞춰서 한다면 과연 그것이 집권을 추구하는 수권 정당이 될 수가 있느냐? 국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어떻게 반영하고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당, 건강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당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오늘 민주당 재선 의원들도 이제 간담회를 가졌어요. 여기에서 이제 통합형 집단 지도 체제로 구성하자 하는데 의견을 모았고 이 의견을 비대위에 전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장단점이 항상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들이 재선 그룹에서 나오고 다른 그룹에서 나온다면 이런 건 안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다 오픈하고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회의에서는 또 70년, 80년생 의원들이 지도그룹에 올라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거든요. 결국 이제 86 용태론과 이어지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86 용태론이라고 해서 일반화하는 건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잘못됐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의 과정을 평가해 본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그거에 있어서 관련된 리더십을 보였던 사람들은 좀 자중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 외에 586이라고 할 때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리더십들이 젊은 리더십이라든지 얼굴이 바뀌고 이러면서 우리가 진짜 변한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86 그룹들을 일반화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86 그룹이더라도 민주당의 리더십 그러니까 지도 체제에 같이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뭐 다른 식으로 하면 저도 86입니다. 사실은 뭐 여러 부류의 사람 그리고 우리가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국민의 뜻을 어떻게 결집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되겠죠. 예. 근데 뭐 지금 86그룹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86그룹은 운동권에서 오래 전부터 시민 운동을 해 오면서 정치권에 그동안 뭐 10년, 20년 이상 활동했던 분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단순히 뭐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해왔던 리더십을 보면 상당히 통합적이고 이 의견 조율을 잘하는 그런 분이셨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본인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셨고 그렇다면 매듭을 질 수도 있는 거고 꼭 뭐 운동권이다 뭐다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당대회 8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그 시간 안에 당 혁신 작업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최대한 할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전당대회를 좀 미뤄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룬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들한테 드러난 문제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나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렴을 해야 될 것이고요. 어제 초선 의원들도 평가를 했었고 오늘 재선 의원들은 다음 주부터 평가 작업을 자신들이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 떨어진 사람들 전문가의 의견에서 분출하면서 그걸 종합해 본다면 무엇이 문제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 민주당의 진로는 어디로 설정해야 될 것인가 그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비대위의 혁신, 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지방선거의 공천 과정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 있을까요? 공천 과정은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한 개인이나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네. 접근하는 건 되진 않을 거고요. 데이터 기반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했고 어떤 사건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네. 이런 거 면밀하게 봐야 될 겁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데이터와 또 전문가의 평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데이터에 근거해서 평가해야 될 겁니다. 실제로 서울시당 같은 경우 평가 작업을 진행한 바가 있고요. 민주연구원도 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근거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 어떤 사건이 있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네. 우리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하는 분절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론 동향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론 동향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다 했는데 과연 선거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검증을 하고 그 검증의 주장을 테스트를 해야 되죠. 네. 그러면서 그 정책을 입안해야 되고 방향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예,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두고 친문계 핵심이죠. 홍영표 의원이 이재명 의원의 출마는 당이 원한 것이다. 라는 말은 이재명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재명 의원의 출마가 당내에 집약된 의견, 그 당원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출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펴봐야 된다. 실제로 보면 예. 그 출마하실 때 홍영길 대표가 서울에 출마할 때 서울시 의원들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근데 뭐 일방적으로 반전해서 거짓말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상태의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시선 전략을 어떻게 세웠었고 그 전략이 과연 유효했었냐 그런 걸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아 그래요. 예. 자 이제 8월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 당내의 의견이 벌써부터 분분합니다. 자 전당대회 룰 관련 논의도 비대위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현재 당내 분위기 지금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는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완전히 일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몇몇 흐름들이 보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민심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건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고요. 민심 반영. 그런 면에서 국민 여론을 얼마만큼 높이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권리당원의 합격권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 우리 당의 강령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을 정책을 이해하고 교육하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런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그런 게 필요한데 요즘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우대를 한다든지 이런 장치들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권리당원 얘기인데요. 이 권리당원 자격을 당비를 6개월 동안 낸 분들에서 석 달로 3개월로 줄이자는 그런 의견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이 일치돼 가고 있는지요? 이 부분은 줄이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 오히려 6개월로 돼 있지만 그분들이 당내 교육과 활동을 하게 됐을 때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경우도 여당의 경우에 아마 어떤 당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 자체가 권리당원이 됐지만 되고 난 이후에 당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권한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는 걸 봤을 때 맥락은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